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B 정량 분석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량 분석의 이 최종 결과는 어떤 두 종류의 측정 실험으로부터 계산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정량 분석은 우리가 어떤 시료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직접 측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의 질량 그리고 부피를 직접 측정한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질량, 부피, 그리고 빛의 세기 혹은 전하량과 같이 시료 내의 분석물의 양에 비례하는 성질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무게법, 뭐 부피법, 전기분석법, 분광법이 있는데 이런 정량 분석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뒤쪽에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거고 지금 이 시간은 이런 정량 분석법에는 요런 분석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봅시다. 무게법은 영어로 gravimetric method라고 해서 분석물 혹은 분석물과 관련이 있는 어떤 화합물의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부피법이라는 것은 분석물과 정량적으로 반응하는 반응물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물질이 반응을 통해서 부피에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 용액의 부피를 측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전기 분석법은 전위,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저항, 전하량 등의 정기적 성질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료들이 어떤 요런 정기적 성질에 의해서 뭔가 이제 변화가 되면 그 물질이 이런 네 가지 성질 등에 의해서 변한다.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지어서 요런 물질을 정량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분광법이라는 것은 분석물과 빛 사이의 상호작용 또는 분석물이 방출하는 빛의 세기를 측정한다. 요거는 어떤 시료가 굉장히 양이 작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질량법이나 어떤 무게, 부피 같은 거를 무게법 같은 걸 할 수 없을 때 어떤 빛을 가해서 그 시료에 있는 그 물질들이 빛을 흡수해서 방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출한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물질을 정량 분석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엔 전형적인 정량 분석 단계. 봅시다. 이 중요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 여기 지금 요 그림이 하나 있죠? 이 그림은 정량 분석의 과정을 도시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화합물에 대해서 이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물질의 어떤 그 물질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물질을 잘 분석할 수 있는 분석법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이 분석법이 잘 선택이 됐으면 그 분석법에 맞는 시료를 채취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료를 채취를 했는데 우리가 이 시료를 채취한 거를 바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그럴 경우에는 좀 많지는 않고 이 시료를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즉 측정을 하기 위해서 시료를 처리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시료를 처리를 한 다음에 이 시료들이 어떤 용매에 녹는가 아니요 그러면
자, 다른 용매를 이용해서 용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그리고 시료는 용해되는가? 그러면 그 정해진 용에게 용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측정할 수 있는 성질인가? 예, 그러면 그 물질에서 방해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성질인가? 아니요. 그러면 화합물의 형태를 형태를 변화시켜서 그러니까 그 물질에 있는 어떤 물질을 우리가 어떤 분석법으로 해서 측정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물질을 어떤 물리적인 변화나 화학적인 변화를 가해서 거기에 시료 안에 있는 그 물질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화합물을 변형시켜야 돼요. 알겠죠? 그럼 좀 많이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자, 방해물을 제거를 하고 그리고 성질의 측정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 신뢰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잠깐 끊고 가도록 할게요.